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자식들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을까요?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자식은 정말 내 삶의 전부일까? 라는 물음을 던져봅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하나 때문에 엄마의 삶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가족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딸은 부모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지만 때로는 유리컵이 깨지는 것처럼 위험한 순간들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우리 딸에게 해준 게 얼만데 이제는 나보고 자기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덤벼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나는 엄마 아빠의 그 관심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말을 해요. 우리 부모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부모가 어쩌면 자식들에게 가장 나쁜 엄마, 나쁜 부모가 될 수 있죠. 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자식에게는 모두 해주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부모가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들의 욕구를 부모들이 마음대로 배제시키고 부모가 만족하기 위해 자식들을 잡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면 부모의 정신적인 사랑보다 물질적인 사랑을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할 테니까 돈으로 주세요. 자식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돈 많은 부모 좋아합니다. 저 역시 돈 한 푼 물려주지 않는 부모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에게 따질 수도 없는 일이라 내 자식에게라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하지만 좋은 부모 정말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책임지며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부모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좋은 부모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딸 하나 보고 이 험한 세상을 상대로 내가 얼마나 용감하게 잘 싸우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딸 때문에 참고 붙들고 살았는 남편하고도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어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식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지만 제일 먼저 엄마가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가 확실한 사람들은 자식이 있어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만 하고 미루는 사람들에게는 이혼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들었을 때 솔직하게 자식 때문에 못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대답은 오해였습니다. 이혼을 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두렵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혼자가 된다는 불안감으로 망설여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나요? 내가 너를 두고 어떻게 이혼을 해?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며 엄마의 감정을 자식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니까 그런 마음이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진실 뒤에는 자식을 핑계로 살아가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딸이 나이가 25밖에 안 됐어요. 나이도 어린데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나하고 떨어져서 자기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내가 악담 아닌 악담을 좀 퍼부었지. 전년이 미쳤나? 결혼해봐라. 좋은 일만 있는 줄 아나? 딸과의 관계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독립성과 의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내 딸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엄마는 갑자기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만남을 제한하거나 계속 연락하여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하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꼬치꼬치 묻기도 합니다. 엄마에게 딸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딸의 결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는 딸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딸의 의견을 듣고 감정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희생은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온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자기 삶을 꾸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고 지켜봐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준 부모들은 독립을 하는 자녀들에게 멀어져 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엄마일수록 더 심하게 집착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일찍 결혼해서 남편에게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 저 딸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이런 팔자로 살아갈까봐 걱정이 되고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고 나는 딸이 남자를 만나서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해. 좋은 엄마로 포장된 걱정이 아닐까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식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해보셨나요? 남편과 심한 갈등으로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부모의 힘든 삶을 한풀이하듯 하신 적 없으십니까? 너희들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 엄마의 힘든 삶의 무게를 자식들에게 얹어준 적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헌신적인 부모라고 하더라도 어떤 난관에 부딪히면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녀들을 동원하는 엄마들은 주변에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익숙한 삶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의 고통이 똑같이 딸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가까워도 명백히 개별 존재이므로 이해관계 역시 같지 않습니다. 개별 생명체는 명백히 개별적으로 작동하며 모든 감각과 생명, 생각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모든 이해관계는 별개입니다. 이건 내가 좀 화가 나는데요. 딸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리 부족한 부모지만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부모에게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이제 부모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네. 성인인데 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된다는 말인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며칠 전 우리 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도 가치관이 다르고 신체 조건이나 정신, 생각 등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모와 자식은 다른 사람이며 다른 인격체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딸도 이제 성인인데 혼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아무 반응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며 혼자 결정하고 싶다는 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딸의 인생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 인격체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못이고 죄라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겠지요. 불편함이 있어서 부모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을 때, 부모를 배제하고 있으면 부모에 대한 의무라든가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자식 도리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자식들은 작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딸을 떠나보내면 상실감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나를 외면하고 가는 딸은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겠어요? 자식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을 묶어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옆에 두고 싶다는 원의 압박입니까? 자식은 때가 되면 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자식의 성공만을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성공하지 못한 자식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원하기도 하죠.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이나 유학 또는 결혼 같은 독립을 막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식의 진로를 방해하는 부모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한 가정의 엄마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가는 삶을 빼면 나는 누구입니까? 살면서 한 번쯤 자신에게 나란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은 너무나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식은 독립을 하고 직장에서는 퇴직을 하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친구들은 나이 들수록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경기가 안 좋아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할 때 오늘 또 난 밥만 축내는 배퉁이로 사무실 지키고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보았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세상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틀린 말 아닙디더. 내가 반대한다고 결혼하지 않을 것도 아닌데 우짜겠어야 결혼시켜야지. 자식이 성인이 되었으면 딸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주고 병풍으로 물러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딸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겠죠. 부모 역시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생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딸을 엄마 자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엄마라는 존재를 축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생활 속의 불행과 감정을 스스럼지 않게 배출하고 많은 것을 딸에게 요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딸은 아들과 다르게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잘 알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딸은 엄마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애정을 집착과 서운함, 그리고 애틋함, 고마움, 서러움 등을 여러 가지 뭉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 편하게 간섭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애정은 버리십시오. 자식은 남입니다.